내년 1월부터 택시요금이 20% 가까이 인상되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이어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발생한 화물차 연쇄 방화와 플랜트 노조의 폭력 사태 등 올해 노동계 사건들을 짚어봅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석정호 인양 작업이 모레부터 시작돼 내년 1월 말 완료될 전망입니다. 로터리 신호체계 도입과 지능형 교통체계 등 울산의 교통 시스템이 국내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연말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는데 당장 새해 벽두부터 택시요금이 20% 가까이 오릅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택시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큰 폭으로 오릅니다. 기본요금은 현행 2,200원에서 2,800원으로, 거리요금은 125m당, 시간요금은 30초당 100원씩 각각 올라 평균 19.19% 인상됩니다. 대신 역세권과 구간 할증은 폐지되고 울주군 내 할증률은 완화됩니다.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올린다는 게 조금 서민 입장에서 그렇네요. 부산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도 오는 27일부터 3,700원에서 3,800원으로 100원 인상됩니다. 수자원공사와 가스공사에서도 물가과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거나 올릴 방침이어서 지역에서도 연쇄적으로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역시 두부와 밀가루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평균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김장철이 지나면서 배추나 무 가격은 안정세이지만 최근 한파로 대파와 상추 등 채소류도 대부분 급등세입니다. 야채 종류가 우리가 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에는 1,000원어치 이렇게 사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2,985원이잖아. 3,000원어치가 돼야 되거든요. 서민들이 많이 찾는 소주도 병당 1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제조 원료가 되는 주정이 한 10% 가까이가 올랐다는 부분들은 장기간 수가가 못 올랐던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대선 이후에 갑자기 물가가 한꺼번에 크게 올라서 서민 가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의 로터리 신호체계 도입과 회전교차로 설치가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자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도 국내외의 관심을 끌면서 울산이 교통선진도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한때 울산의 교통지옥으로 불리던 공업탑 로터리는 지난 2000년 신호체계를 도입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20분의 1로 줄었고 차량 통행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듬해 신호체계가 도입된 신복 로터리와 태화 로터리는 물론 3년 전부터 도입된 소규모 회전교차로도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시내 12곳에 설치했더니 교통사고가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울산에서 제일 여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접수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가 싶었는데 사고는 전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울산시는 중구 우정 3거리와 성안동 5거리, 상북면 행정교차로 등 3곳에 회전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게 뛰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통량이 적거나 또 사고 위험이 높은 그러한 지점을 찾아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벤치마킹도 잇따라 광주와 천안, 수원 등이 울산처럼 로터리 신호체계를 변경했거나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의 ITS, 즉 지능형 교통체계도 이라크와 남아공 등 해외 연수단 방문이 잇따르는 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5년 지능형 교통체계를 도입한 이후 승용차 속도가 시내 도로는 16.1%, 외곽 도로는 7.2% 향상됐고 연간 1,464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이 교통선진도시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올 한해 울산을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노동계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발생한 트럭 연쇄 방화 사건과 플랜트 노조 폭력 사태 등을 윤경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초여름 새벽 2시간 20분 만에 화물 트럭 20대가 불탔습니다. 불탄 차들은 하나같이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운행을 준비하고 있던 차량들. 파업 불참에 대한 화물연대의 조직적 보복 방화였습니다. 울산지법은 결국 연쇄 방화를 주도한 화물연대 울산 지부장에게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피해 차량들의 보상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 노동계에선 복수노조가 출범한 뒤 노노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8월엔 남구 여천동의 한 플랜트 업체에 복면을 한 괴한들이 침입해 회사 직원들을 폭행했습니다.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원들로 밝혀졌는데 이들은 복면 폭행 사건 전부터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가 조합원 고용을 압박하기 위해 벌어진 일로 이들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5월엔 민주노총과 국민노총 소속 플랜트 노조가 홍보 활동을 벌이다 충돌해 4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 해법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지회 간의 충돌도 이어져 공장 점거와 대체 인력 투입 과정에서 수십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방화와 복면 폭행, 그리고 충돌. 올 한해 울산 노동계를 얼룩지게 한 말들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부산 금정구 태강산업앞도로에서 울산의 모 경찰서 소속 48살 최모 경사가 음주 단속에 불응해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최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6%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울산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석정호 인양 작업이 모레부터 시작돼 내년 1월 말 완료될 전망입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선주사인 석정건설과 원청회사인 한라건설이 선박 군안 전문 업체인 코리아 살베지와 이 같은 일정의 인양 관련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부산에서 해상 크레인 등 인양 장비를 실은 바지선이 도착해 모레부터 인양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올해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5건의 살인 사건 중 2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지난 6월 울주군 온양읍 운막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71살 김모 씨 사건과 지난 1월 발생한 신정동 다방여주인 살해 사건 모두 반년이 넘도록 범인의 윤곽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단서가 거의 없다고 밝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5시 30분쯤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2살 이모 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설립 과정에 참여하면서 노조 간부로 활동하다 하청업체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씨가 아파트 19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노출이 많은 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저림 증상을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백세 이상미 캐스터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계속되면서 손저림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손이 마디마디가 좀 저리고요. 잘 때 잠이 좀 설치고 그렇습니다. 흔히들 말초신경 수축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뇌졸중 초기 증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속적인 손목 통증과 손저림, 감각 이상이 나타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지나는 신경이 인대에 눌려 손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질환입니다.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수지부 통증감은 주로 5손가락 전체가 아픈 경우가 많고 통증의 시발점 위주로 손가락 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수근관 증후군에 의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손바닥 쪽에 주로 감각 이상을 동반한 통증이 주로 밤에 통증이 나타나는데 방치하면 근육 위축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는 컴퓨터 관련 직종 종사자와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40대에서 50대 주부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장시간 사용하는 예가 많은데요. 손목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 수근관 증후군이 악화되고 생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손저림은 목 디스크나 당뇨병 합병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건강백세 이상미입니다. 2천억 원에 달하는 유니스트 2단계 건축비가 확보돼 울산의 신성장 동력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강길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1,948억 원을 투입해 10만 제곱미터 부지의 실험실과 연구시설 그리고 정주시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유니스트는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첫 졸업생 전원이 취업난 속에 모두 취업했습니다. 마이스터고에 따르면 졸업생 112명 가운데 풍산그룹의 20명, 삼성그룹 12명, 포스코 패밀리 12명, 고려아연 7명 등 전원이 졸업 전에 주요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2학년 학생도 30% 정도가 취업이 확정됐다며 산업 수요에 맞게 기술장인 교육을 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감소세이던 지역 예금은행의 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지역 예금은행의 기업 대출은 1,866억 원, 가계 대출은 667억 원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불황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지난 9월 대출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10월 들어 기업 자금 수요와 가계의 주택 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구정 발전과 구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올해 구정 베스트 5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베스트 5는 애견 운동공원 조성과 태화강 상설 나눔장터 운영, 태화강 하류 불법 시설물 정비와 이용자 중심 도시형 버스 승강장 설치, 그리고 예술이 숨쉬는 길 조성 등 5개 사업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 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울산 지방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 들어 앞바다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7, 28일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